원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죠.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무슨 원자력 연료 그 공단은 아마 총액 인건비 즉 인력 제한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수요에 맞춰서 생산을 못하는 상황인데 다행히 해결됐다, 그런 취지 같아요.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행정이라고 하는 게 좀 일률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도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규제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비효율을 낳기도 하죠. 저 지적도 나름의 일리가 있습니다. 전에 얘기하다 보니 생각이 났는데, 무슨 중소기업은행인가 뭐 어디 인건비 지급을 다 못해가지고 맨날 데모하고 싸우던데, 그거 해결이 됐나요? 예, 해결했습니다. 어쨌든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적도 꽤 일리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총리님 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뭐 이제는 좀 총리께서 중심을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좀 약간 여유를 좀 가지고 좀 떨어져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네, 2주 만에 이게 숙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재정경제부 사실 작년 1년 동안은 중동전쟁 대응하면서 정말 알게 된 것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면 거둘 수 있는 성과가 너무 많구나라는 거였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가 관리였습니다. 물가 관리에 이렇게 많은 도구들이 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안 해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축산물 할인 행사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보유하고 있던 것들을 내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정 시점에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것과 함께 저는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좀 구조를 바꾸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긴급 대응이 굉장히 많다 보니 이 긴급 대응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부분에 좀 집중해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유통구조나 이런 부분 어떻게 바꿀지를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 이제 우리 사회에는 너무 비정상이 많아요.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공정위가 뭐 정말 열일하고 있긴 하지만, 아주 담합이나 아니면 뭐 물가 가지고 좀 뭔가 농단을 하는 게 아주 일상이 돼 있죠. 예를 들면 국제 원유가가 좀 오른다 싶으면 미리 정제 석유 제품 가격을 미리 다 올리고, 또 내릴 때는 또 잘 안 내리고, 우리 국민들이 갖는 일상적인 불만인데, 이게 의뢰 그런 것처럼 방치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몇몇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또는 국민 경제가 피해를 입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방치되어 왔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되고 있죠.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일단 정상화된 다음에 그걸 유지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부처들도 관계가 있는 거긴 하지만,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거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번 기회에 정원을 늘려놓자 뭐 이렇게 또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일은 한다. 예를 들어 국세 좀 곧 얘기하겠지만, 지금 국세 체납된 또 체납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뭐 세외 수입, 국가 세외 수입 관리하는 거, 이것도 백수십조가 지금 밀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밀려 있는 걸로 안 내면 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세금 낸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건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독촉을 하면 잊어버린 사람은 내고, 또 여력이 있는데 안 내고 있던 사람은 또 어차피 이제는 태도를 보건데 집행당하겠구나, 괜히
1,500까지 늘어가서 집행비용까지 물어내는 상황이 발생하겠다 싶으면 미리 내거든요. 그건 많이 늘었죠. 네. 징수 납부액이 많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과제이긴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좀 과감하게 하자는 거죠. 옛날 규정에 얽매여가지고 그 형식에 얽매여서 실질을 포기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악용해서는 안 되니까 그 악용의 여지를 최소화해서 필요한 일은 하자. 그리고 요즘은 뭐 더군다나 고용 상황도 안 좋은데 이런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는 많이 만들수록 좋죠. 뭐 정리되고 나면 그때는 또 인력은 줄여나가면 되니까요. 어쨌든 할 일이 많은데 많이 성과를 냈지만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좀 많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화 국제화 뭐 이것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문제는 이번에는 안 됐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꽤 불안정한데 이 사실은 너무 단기간에 정말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게 안정화되려면 시간과 변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MSCI 지수 편입 같은 게 이제 수요가 좀 국제적으로 이제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왜 잘 안 되고 있을까요? 예, 대통령 잘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속도가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안정화도 해야 되고 원화가 또 한꺼번에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갔을 때 외환시장의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속도대로 좀 가면서 MSCI도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식 그 실리를 취하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 말씀인가요? 네네.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예요? 가장 큰 걸림돌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화를 가장 큰 몇 가지 중에서 제일 큰 거. 제일 큰 게 원화를 24시간 자기들이 원화 여기에 계좌로 만들고 여기를 완전히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외환시장이 또 한꺼번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노출됐을 때 또 오히려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초까지는 좀 많은 제도 개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그게 그런 근본적인 우려라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되나요? 저희들 스케줄로는 내년 초 되면은 상당한 대비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대비책을 만들고 시스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본시장 정상화, 선진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죠. 네. 이게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서 우리는 부동산 비중이 너무 커서 여전히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매우 원시적이죠, 사실은. 네. 선진국 중에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다 부동산에 매달리는. 그러니까 이게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니까 네.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 발전이나 뭐 예를 들면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교정을 하는 거, 네.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뭐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과제인데 그 중에 한 요소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지금 그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정책시장이 원래 그 발표를 언제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예, 금융위가 좀. 네, 한번, 금융위 소관으로? 예, 예. 네. 그냥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때 가서 또 네네. 요약해서 그 부분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본시장